떨어지는데 그게 통증이 엄청 심해요. 거기에 신경이 엄청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요, 거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히 비뇨기과 의사보다는요, 성형외과 의사가 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맹장 수술을 한다. 성형외과 의사가 잘하겠어요? 일반 외과 의사가 잘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당연한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성형외과 의사가 맹장 수술을 정말 많이 했어. 정말 잘해. 그러면 얘기가 다른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무슨 과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른 거고, 과연 그 특정한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맞느냐, 그런 게 중요하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외인적인 요인에 의한 여성의 유방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단순히 수술에 대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남성 성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은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과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제일 확실한 건 전신 마취죠. 여러 가지 변수를 확실하게 다 차단을 하고 수술을 하는 거는요, 무조건 전신 마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병원에서는 다 전신 마취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전신 마취를 하고 바로 집에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보는 거죠. 왜냐면 열이 날 수도 있고 폐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라는 가정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면 마취를 하면 좋은 건 어쨌든 환자가 계속 자발 호흡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수술이 보통 1시간 정도 내외로 다 끝나요. 이후에 합병증이 없거든요, 거의. 그렇게 건강하고 수술이 짧은 시간 내에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사람은 저는 수면 마취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이 될 때 그때는 전신 마취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국소 마취를 할 수도 있나요? 할 수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덜어는요, 수면 마취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래도 수면 마취가 안 돼서 그 환자가 그랬어요, 저한테. 원장님 죄송합니다. 수면 마취가 안 돼서 죄송한데 그냥 제가 참고서 할게요,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 환자랑 얘기하면서. 약간 여담이긴 한데 보통은 주량이 어쨌든 좀 되는 사람들이 수면 마취가 잘 안 돼요. 그런 거는 확실히 있어요. 이건 제가 수천 명을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확실히 주량이 세다, 먹으면 그렇게 안 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하도 수면 마취가 안 돼서 환자한테 주량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환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취해본 적이 없대. 그런 병원은 유선을 맘모톰이라는 기계를 넣어가지고 유선을 블라인드하게 뜯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약간의 불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지 않고서 대충 요 정도 유선, 요 정도 제거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주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이 있는 거예요, 다. 항상 열어서 하는 게 제일 제약이 없어요. 유선이 엄청나게 큰데 겨드랑이로만 다 해결한다? 그건 안 돼요, 거의. 압박복은요, 무조건 여유증 할 땐 전 중요하다고 봐요. 확실히 회복할 때 완전히 평평하게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압박복을 너무 오래 입는 거는 오히려 저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너무 유착을 과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는 착용을 권장을 하는데 한 2주, 1주 이 정도로 입고 벗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아예 안 입는 아예 안 입는 병원도 있어요. 어떠한 결과물을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좀 자연스러운 형태를 그냥 유지하자라고 하면 압박복을 안 입어줘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하면 수술한 목적이 좀 이렇게 딱 평평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자들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어쨌든 7, 80%는 그렇게 완전히 평평하게 딱 떨어지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없는 건데 수술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압박복을 입어주는 게 좀 평평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좀 곤란한 질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수술비가 병원마다 좀 많이 다르던데 다른 이유가 없나요?
이건 곤란한 질문은 아니에요. 수술비가 병원마다 다른 거는 실제로 환자분의 필요한 재료들이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차이 때문에 비용이 달라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험 수가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그 보험에 딱 바운더리 내에 있지 않은 그런 인정 비급여라고 하는 재료들에 대한 비용이 병원마다 달라요. 주사 놓는 거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엄청 아프다는데 그 주사. 이제 항생제 반응 검사할 때 피부 바로 위에다가 우리가 피부가 진피가 있고요, 표피가 있는데 표피와 진피 사이에다가 주입을 해야 돼요. 그럼 표피가 진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통증이 엄청 심해요. 거기에 신경이 엄청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요, 거기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걸 확실하게 해야 그래야 이러한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환자에 따라서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환자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기존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또 새로 조금은 트렌드하게 바뀐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보충을 해서 구성을 해봤어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개편을 해서 조금은 더 업그레이드돼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